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시장 분석 영상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변동성이 많은 장세, 옵션 만기가 있고 변동성이 많은 장세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아주 사실 뭐 아주 재미가 있진 않죠. 네, 재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일 인 목요일 날 저희 장이 이제 크게 빠지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인 목요일 날 저희 장이 크게 빠지고 금요일 날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왔죠. 금요일 날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뭐 높다고 보면 당연히 높다고 볼 수 있죠. 8점대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8점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다 했죠. 뭐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CPI는 아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어,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은 이제 음,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였죠. 금리가 이제 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미장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 그 시작과 동시에 무섭도록 미친 듯이 말아 올렸습니다. 변동성으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변동성으로 따지면 거의 5% 수준이었어요. 위아래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또 미장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는 4% 상승이었다가 마이너스 3% 빠졌고, 뭐 보시면은 이런 이 저가가 거의 만 포인트를 거의 위협을 했었어요. 목요일 날 장에서. 근데 이제 바로 올리면서 고가가 플러스 3포인트 정도로 올렸다가 역시 갭 출발을 했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어,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바닥은 몇 포인트냐 이제는 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저가 레벨, 뭐 미장이던 한국장이던 저가 레벨에 들어온 게 중요하니, 뭐 코스피 기준으로 1900을 가든 말던, 1900을 물론 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 가던 말던 우리는 거기 상관하지 말자. 뭐 주식 사셨으면 버티는 거고 안 사신 분이고 현금을 과도하게 들고 계신 분이면 지금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니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을 담아 가셔야 된다. 분할로라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전망 당연히 변함이 없고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제 예상대로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있지만 하락 그렇다고 지난 저점인 21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제 범위 안에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 했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제 예상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과연 반등은 10월부터일 것이냐 11월부터일 것이냐 12월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10월일지 11월일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0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10월이면은 10월 말이겠고, 11월이면은 11월 중순 이후 이길 거고, 그러니까 뭐한 11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결국에는 그 둘 중에 언제가 반등 타이밍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나면 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좀 선명해졌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10월 말에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나스닥의 목요일 날 이 움직임 때문입니다. 예. 이 하락에서 상승,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또 하락에 나왔어요. 예. 바로 쉽게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어쨌든 요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양봉, 예, 이 거의 5%대에 달하는 큰 양봉,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왜 올랐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뭐 그렇다고 저도 아는 건 아니에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쇼커버다. 예, 자, 이 정도의 CPI가 나왔으면 이제 이게 고점 치는 거 아니냐,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숏을 청산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왔다, 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인데, 저는 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스케줄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전에도 드렸지만, 자, 미국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이었지만 미국 옵션 만기는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음,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이, 네, 약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10월에 일주일 정도 남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11월 2일, 네, 이게 1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네, 바로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좀 조용한데 이제 중국 당대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주말부터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중국 당대회가,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스케줄이 같이 있는 거죠. 예, 올해 마지막 FOMC, 그리고 중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당대회.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시장은 항상 반등을 할 때는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를 끼고 반등을 합니다. 네. 그 돌이켜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시장이 폭등할 때 그때 기점이 됐던 거는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이었죠. 예. 미국, 그리고 그게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과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선거 직전까지 엄청나게 잡음이 많았어요. 바이든이 된다, 트럼프가 된다. 바이든이 되니까 빠지고,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빠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고, 미국 선거가 끝나고 바로 반등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백신이 나오면서 시장이 폭등. 예.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서, 네, 연초까지, 2월, 3월까지 그게 이어진 거죠. 예, 근데 그 트리거가 되는 거는 일단 악재에 대한 해소, 첫째, 선거에 대한 악재 해소, 그리고 둘째는 백신에 대한 개발이란 호재,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 CPI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아주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악재가 항상 호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2일 날에 FOMC가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에 대한 악재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FOMC 같은 경우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선거 같은 그런 거예요. 예. 물론 당시에 미국 선거는 악재에 대한 해소로 시장이 반등하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될 수 있다. 충분히.
그 나오는 결과값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엔 제가 이번 달에 중요한 이벤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PI 발표와 그리고 이번 달에 중요한 건 그거고 11월 사실상 2일 그러니까 거의 뭐 붙어 있죠. 음, 그리고 그 FOMC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결국에는 이벤트일 텐데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 초반에 개파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말아 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악재에 대한 해소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시장이 추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아, 이게 그 기점이었다라고, 나중에는 해석할 여지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 좀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그때, 어,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악재 해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때도 사실 선거가 끝나고 대체 시장이 왜 반등했냐.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도. 예. 근데 그 뒤에 뭔가 터진 거죠. 예. 백신이라는 이벤트가. 그러면 요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죠. 요 악재 해소 그리고 시장 횡보하다가 FOMC와 동시에 시장이 이제 턴을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예. 근데 그려볼 수 있고 시나리오고 뭐 거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기상에 지금 그런 게 나올 만한 타이밍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1분기에는 호재가 가득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이 내년 1분기부터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기업 실적들 줄줄이 아주 하향 리포트가 아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대표적인 저점 신호인데 그런 게 내년 1분기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턴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당연히 원유 값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진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희 수출에 대한 그런 또 전망치도 좀 턴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내년 1분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좋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할 그런 분기다. 그러면 내년 1분기가 그렇다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에 그 좀 실력이 있는 전문가분들은 내년 1분기 정도면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 그 전망보다 항상 증시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 전에, 그러니까 10월일지 11월일지는 모르겠지만, 12월 전에 그 증시에 먼저 그 내년에 좋아지는 전망을 선반영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나,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하이닉스, 뭐 저희 사실 증시의 가장 중요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들은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번 조정에서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꾸준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증시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예측이긴 예측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시기적인 거를 좀 조합을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시기는 결국에 언제냐? FOMC가 기점이 될 거다. 11월 FOMC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겠다. 예. 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스케줄을 보면은, 자,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주. 그리고 그러면 대충 다음 주장은 그러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나. 다음 주에는 횡보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금요일까지 시장 재미없을 겁니다. 살살살살 빼는 움직임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미장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횡보장. 자, 뭐 그렇다고 이 저점을 깰 거냐? 10,000포인트 가서 깨고 9,000대를 볼 거냐? 지금 뭐 9,800 정도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나스닥이 9,800을 가면은 코스피도 네, 1970 네. 이게 1970이 상당히 중요한 1970, 80 중요한 자리인데 뭐 갈 수 있겠죠. 예. 근데 과연 갈까? 예. 왜 갈까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수치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기간. 예. 과연 이거를 빼서 그러면 상당히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남아 있냐는 거죠. 예. 다음 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옵션 만기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뭐 물론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옵션 만기 전에 흔들림이 다 끝날 가능성이 공산이 높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악의 상황은 옵션 만기 전까지 이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는 왜 옵션 만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옵션 값에 걸어 놨을 거란 말입니다. 예, 걸어 놨겠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상방에 걸어 놨겠습니까? 하방에 걸어 놨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하방에 걸어 놨겠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 하방에 대한 값을 채우려면 다음 주까지는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이 10,000포인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음 주 금요일 전이겠죠. 아마도 금요일이 제일 유력할 거고 예.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여기서 네, 9천 뭐한 100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니까 10,000포인트니까 한 1000포인트 한 10%한 2포인트 지금 여기서 한 2포인트 3포인트 정도만 빼줘도 네 뭐 9,800원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9,800포인트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금요일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미장에 대한 흔들림이 혹은 횡보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헤쳐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끝나는 게 아마도 다음 주까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다음 주도 재미없다. 예. 그 결론이죠. 근데 저희는 옵션 만기가 끝났죠. 네. 그리고 옵션 만기 때 네, 이런 움직임을 줬고 세력들이 네, 어느 정도 해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장이 다음 주에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 9,000대를 보고 9,800포인트, 700포인트 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물론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생각보다 잘 버티네 라는 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죠. 라는 겁니다. 뭐 흔들려 봤자 지난 요 앞에 목요일 날 저점이 2160포인트 한 요 정도에서 흔들려도 마무리가 되고 뭐 요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근데 뭐 사실 뭐 이게 뭐 중요합니까? 몇 포인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 결론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정은 다음 주가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럼 또 일주일이 물론 남죠. FOMC 전까지. 근데 이때는 아마 횡보를 하겠죠. 무리하게 뺀다기보다는 뭐 저희 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번 주 영상에 대한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그렇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사실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기상의 여러 가지 것들 고려했을 때
11월 FOMC 이후에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현재로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 살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 뭐 영상 뭐 네, 길게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다음 주 일단은 주간 시장 분석이니, 네, 일단은 저번 주 제 예상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 하지만 뭐 이런 네, 재미난 움직임을 보였고, 다음 주는 아마도 다음 주도 조정하는 그런 장. 예. 운이 좋아야 횡보장이고 운 나쁘면은 다음 주에 제법 흔들리는 특히 미장 기준으로 우리 장보다는 미장 기준으로 제법 흔들리는 장이 다음 주 또 나올 것 같다. 예. 하지만 이게 나쁘게 볼 게 아닌 게 미장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이런 특히 목요일 이 움직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달 CPI 발표 이후에는 미장이 빠졌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을 했어요.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때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9월 아마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요때쯤이겠죠. 예, 아마도.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금요일 날 또 하락이 나왔지만 이때 이후로 지금 일단 반등의 신호탄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10회 9월에는 빠지는 신호탄이었는데 10월에는 양봉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12월 FOMC에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월에는 흔들리는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11월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얘기 길어지는데 결론은 다음 주도 재미는 없을 겁니다. 시장. 하지만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빨리 빼는 움직임은 그 그러면 다음 주는 그냥 그렇게 보시죠. 네, 다음 주 정도 좀 이악 물고 버텨보시고 아직도 현금이 많은 분은 네, 다음 주에 거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으니 네, 잘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영상 뭐 하나씩만 올리고 있어서 좀 심심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세아 메카닉스 다뤄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홀딩입니다, 여러분. 예, 뭐가 없어요. 음. 물론 종목단에서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도 살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거, 네, 요, 요런 거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예. 이런 게 다음 주에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예. 하지만 본격적인 찐 반등은 11월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네. 음. 제가 추가로 사실 가격이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은 딱히 언급을 안 드리려고 일부러 더 종목 분석 영상 더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대 라인이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할 만한 가격대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굳이 언급 안 드립니다. 왜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단에서는 순간 폭락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기존에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대응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괜히 기술적으로 여기서 기술적으로 손 대시면 항상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과도하게 또 사실 수가 있으니 그냥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결론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읍시다. 네, 조금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홀딩하고 계시길 바라고 네, 다음 주 도 재미가 없겠지만 네, 거의 이제 터널의 끝에서 이거 제목으로 해야겠네요.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목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저는 그러면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